사전 증여 전략적으로 하기.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사망하기, 이 기본기 강의 때 설명드렸죠. 사망하기 10년 전에는 상속인한테 증여한 것까지 다, 상속인한테 사전 증여한 것까지 상속 재산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합산을 하겠다. 그리고 이건 상속인이죠. 그 다음에 5년 이내. 5년 이내 증여한 거는 그러니까 상속인이 아닌 자. 누구예요? 며느리나 손자. 이건 자식이죠, 자식. 아니면 와이프. 와이프라는 건 사망인의 와이프예요. 상속인이죠. 상속인이 아닌 자한테 증여한 거는 너무 멀리까지 우리가 국세청에서 건들지는 않겠다. 5년 이내 것만 건들겠다 이거죠. 왜냐면 자식은 진짜 가까운 사이니까 작업이나 장난질을 한 걸 갖다가 국세청에서 오랜 기간 태클을 걸겠다 이거고, 상대적으로 며느리나 손자는 자식만큼 가깝지는 않으니까 이거는 너무 국세청에서 태클을 심하게 걸 수는 없으니까 5년치만 태클을 걸겠다 뭐 이런 취지죠. 그래서 사망 10년 이전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증여한 게 상속 재산에 합산이 안 되잖아요. 들어가 버리지가 않으니까 일단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향후 가치 상승이 크게 예상되는 물건.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증여를 했는데 뭐 10년 이후에 사망하면 아주 베스트고요. 예를 들어 7, 8년 뒤에 사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7, 8년 뒤에 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7억짜리를 증여를 했다. 증여를 해서 이 7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어요. 응?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냈다 이거죠. 근데 이게 7, 8년 뒤에 돌아가시면은 상속세에 합산이 돼버리긴 하지만 그 점은 좀 안 좋지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점은. 그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7, 8년 뒤에 이 아파트가 갑자기 18억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아파트 가격이 폭등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7억이 합산이 돼요. 이때 증여 당시 가액이 상속 재산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죠. 이건 또 장점. 왜냐면은 자식 입장에서는 이때 증여세 좀 냈더라도 요 사이에 있는 11억을 꽁으로 먹은 거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자식 입장에서는 룰루랄라예요. 룰루랄라.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게. 자식 입장에선 좋다 이거예요. 이거 7억 좋아. 상속 재산에 합산시키는 거 좋다 이거죠. 예? 좋다 이거예요. 아니 만약에 18억으로 합산을 시킨다 그러면은 오른 뒤에 가격으로 합산을 시킨다 그러면 아주 자식 입장에선 죽을 맛이죠. 상속세 엄청 나올 거니까. 근데 이거 합산한다 그러면은 상속세 좀 내더라도 괜찮다 이거죠. 어차피 나는 이 사이에 11억을 꽁으로 먹었다 임마.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 9년 뒤 사망할 것 같더라도 증여하라 이거죠. 같더라도. 설사 10년 안에 사망할 것 같더라도 증여하라. 단 전제 조건은 향후 가치 상승이 크게 예상되는 물건을 증여하라 이거죠. 다음 보험 상품 활용하기 전략. 유니더스가라고 이제 이게 콘돔을 제작하는 업체인데 이게 아마 세계 랭킹 1위일 거예요. 콘돔으로. 그래서 이 업체가 아마 망했을걸요? 망해서 아마 다른 데로 넘어갔을 건데 이 망한 이유가 이제 유니더스 대표이사가 죽었는데 이제 세금이 많이 나왔어요. 상속세가 많이 나왔는데 상속세가 몇백억 나왔죠. 이제 몇백억 나왔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웃기게. 여기 이제 제품들은 많아요. 제품 뭐 콘돔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계 장치도 있고 그 다음 부동산도 많아요. 부동산도. 그래서 엄청 부자예요. 이거 막 진짜 수천억 있는데 문제는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콘돔으로 받아주겠냐고요. 나 콘돔으로 상속세 낼게요.
콘돔 몇백억치 드릴 테니까 이거 상속세로 받아주세요. 이럴 수 있냐고요. 안 받아준다니까, 이런 거. 부동산은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는 받아주긴 하는데, 일단 현찰 우선 원칙이에요. 그래서 현찰이 없다 보니까 얘네가 결국 다 팔아가지고 기업이 망가졌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요? 팔아서 상속세는 냈지만 이 좋은 세계 랭킹 콘돔 업계 세계 랭킹 1위 기업이 한 방에 무너졌다. 그래서 상속할 당시에는 상속세를 낼 만한 현찰이 있어야 돼요. 현찰이. 그랬을 때 이 보험이 아주 중요한데, 자, 일단 알아야 될 개념은 계약자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수익자,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을. 계약자는 뭐냐면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돈을 이제 불입하는 사람이에요. 보험료를 불입하는 사람이죠, 매월. 피보험자는 사고를 당하는 자, 사망을 당하는 자를 의미하고, 수익자는 이 사고가 있었을 때 이 돈을 받는 자, 수령자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저는 계피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계피수. 보통은 다들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아빠가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도 자기가 죽었을 때 대비해서 해놓고서는, 수익자도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얼마 뒤에 죽는다 이거죠. 죽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우선은 아빠의 이제 보험금이니까 상속 재산에 들어가긴 하죠. 상속 재산에 들어가긴 하는데, 뭐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은 보험금이 나오니까 상속 재산에 설령 들어가서 상속세가 많이 나오더라도 자식들 입장에서는 뭐 보험금 수령한 걸로 상속세를 상당 부분 내버리면 되는 거니까 현찰이 크게 쪼들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겠지만, 이게 뭐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다, 보험금이 10억이다 그러면 이 10억이 상속재산에 들어간다라면은 이게 참, 뭐 만약에 고액 자산가 같은 경우는 세금이 이거로 인해서 상속세가 한 3, 4억이 더 나버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 아깝잖아요, 이게. 그래서 계피수에서 어떤 전략을 쓸 수가 있냐면은, 이게 제가 자부자 전략이 뭐냐면, 이게 자자가 아들 자자고 자식이죠. 부자는 아비 부자인데, 계약자를 갖다가, 피보험자는 일단 아빠로 놔요. 이제 아빠가 죽었을 때 대비하는 거니까. 그리고 계약자가 아들이 되고 수익자가 아들이 되는 거죠. 자부자. 이거 문제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아들이 사인하고선 보험료 불입도 자기가 하면은 돼요. 그러면 아들이 자기 돈 꼬라 박아서 이제 이 보험 하는 거잖아요. 이 보험의 주인은 아들이에요, 아들. 이 보험의 주인은 아들. 이 보험의 주인은 이 계약자가 되는 거죠, 계약자. 그래 놓고 수익도 이제 아들 자기 이름으로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단지 이제 피보험자만 아빠로 해놔가지고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보험금이 10억이 나오면은 그거는 상속 재산에 넣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아들이 자기 돈으로 불입해서 수익자 자기로 이제 세팅해놔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10억은 아들 고유 재산이에요, 그냥. 아들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이게 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 추가적으로 3, 4억을 더 낼 필요가 없다. 이게 자부자 전략이고. 그 다음에, 마부마, 부마부, 뭐, 크로스 전략이라고 제가 또 써놓은 게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 마자는 이게 좀 황당할 수 있는데, 마누라예요, 마누라. 부자는 이제 이게 남편 부자예요, 남편 부자. 남편 부자,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건가? 아니,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지압이 부자죠. 지압이 부자인데 부마부는 이제 부 역시 남편이고 마는 마누라. 그러니까 보세요. 마부마 먼저 하면은 마누라 남편 마누라 마부마 마부마. 이 계약은 남편이 죽었을 때 보험료를 마누라가 이제 계약하면서 보험료를 매달 자기가 불입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참고로 보험료는 이제 매달 불입하는 게 보험료고 보험금은 죽었을 때 왕창 나오는 게 보험금이에요. 둘이 약간 개념이 다르죠. 보험료를 실컷 마누라가 이제 불입을 했으면은 수익자도 마누라로 세팅을 이제 잘 해놨네요. 해놨으면은 남편이 죽더라도 나오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마누라 거예요. 이 보험은 마누라 거예요. 이 보험금 10억 나오는 거 마누라 거예요. 이거 세팅 잘 해놨죠. 마부마로. 전부 다 이거 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빠로 해놨으면 이거 아주 골 때리죠. 상속재산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 경우라면은 이제 마누라의 고유재산으로 봐서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더라도 보험금 10억이 상속재산에 안 들어가서 매우 좋다. 그래서 상속세를 내고 나서도 돈이 남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라는 거고, 부마부는 뭐냐면은, 부마부는, 남편이죠. 마누라, 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꼭 남편만 재산이 독식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재산이 뭐 50억이 있고, 배우자가, 마누라가 뭐 70억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야, 마누라가 먼저 죽으면 더 고민이야. 상속세가 왕창 나올 것 같아. 그럼 마누라가 죽었을 때 나머지 가족들의, 자, 이거 좀 어떤 극적인 편의를 위해서 남편이 재산이, 2억 있다고 합시다. 이 남편이 마누라한테 엄청 잡혀 살아요. 마누라가 막 남편 맨날 갈구고 막 그래요.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마누라가 먼저 죽으면은 상속세 예를 들어서 뭐 한 20억 나온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족들 생계가 이제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와이프 재산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70억에다가 보험금이 이제 이 케이스에서 보험금을 이런 식으로 해놨다? 그럼 괜찮죠. 이 케이스에서는. 부마부에서. 왜냐면 이 피보험자가 사망자잖아요. 마누라가 사망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이제 남편이 갖는 경우에는 남편의 고유재산으로 봐서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좋은데, 마부마.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던 마부마 있죠. 마부마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돈이 많을 때 마부마 전략을 쓰는 거고, 배우자가 돈이 많을 때는 마부마 전략 쓰면 큰일 나죠. 자, 이 전략을 썼을 때 마누라가 먼저 죽는다. 이랬을 때는 이제 이 보험은 발동을 일단 안 하죠. 왜냐면은 봐요. 이 마부마에서 이 보험이 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사망을 해야 이 보험이 발동을 해서 보험금이 나오게 되는데, 마누라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 보험금이 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기껏해야 이 수령자를 갖다가 이 계약자 수익자를 갖다가 이제 상속 이후에 변경하는 정도, 뭐 자식들로 갖다가 변경하는 거. 해서 뭐 이 경우도 꼭 나쁘진 않아요. 자식들이 나중에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또 이점을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일단 당장만 놓고 봤을 때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이 보험이 발동을 하지 않잖아요. 피보험자가 뭐예요? 피보험자가 사고나 사망을 당해야지 이 보험이 발동을 하는 건데, 남편이 죽어야지 이 보험은 발동하는데, 그래서 이 경우라면은, 배우자가 돈이 드럽게 많은 이 경우라면은 부마부 전략을 써야죠. 부마부 전략. 부마부 전략을 써서 부마부. 이 경우에는 이제 마누라가 죽었을 때 보험금이 나오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돈이 얼마 없더라도 보험금 10억 가지고 뭐 상속세 내는데 충분히 보태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돈이 뭐 2억 너무 작다. 한 20억으로 합시다. 20억으로 하면 이제 상속세 내고 나서 돈이 좀 남을 거니까, 그러고도 돈이 남을 거니까, 네, 재밌게 또 돈 쓰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